안녕하세요. 국토대장입니다. 24일 목요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기준금리가 3.25%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2월에 금리 인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12월 14일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 금리가 4.0%, 아마 12월 14일에는 작게 잡아도 4.5%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연말 기준으로 미국이 4.5%까지 금리를 올릴 경우에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가 1.25%나 나게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인상 격차가 아마 이렇게 많이 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1.25% 정도의 금리 격차는 사실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 한국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보다 더 높은 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이들 알고 있다시피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에 이런 조치를 내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올 하반기가 되어서 미국이 아주 급격한 속도로 금리를 높였고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 없게 된 거고 결국은 1.25%까지 벌어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게 된 걸까요? 아니면은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보다 금리를 더 잘 쳐주는 안전한 미국이 더 매력적인 게 맞겠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정상적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이 평소보다는 너무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이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24일 금리 인상 하루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명 정경련에서 우리나라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높은 실질 기준 금리와 둘째는 우수한 대외 신인도와 지급 능력에 따른 높은 자본 유출 방어력, 마지막 셋째는 악화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금융 상황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물가 전망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을 받았었는데 그 등급의 수준이 OECD 20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지금 안전한 투자처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내 기업의 금융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사의 기업 악화가 큰 문제인데요. 최근 롯데건설의 경우 그룹 계열사로부터 연달아 운영자금을 수혈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금난을 겪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서 경기 악화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명 PF죠. PF가 우발 채무 등 자금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롯데건설의 행보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악화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경기에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매우 큰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담보대출의 비율이 80%가 변동금리입니다. 그 말은 금리 인상 때마다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만약에 감행하게 된다면 이런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하나? 라는 질문에 여러 정황과 우리나라가 놓인 상황을 보았을 때 만약 그렇게 따라간다면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베이비 스텝 인상 결정은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 굳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가 없이 내년에 미국이 어떤 대처를 하는지 보면서 조금씩 금리를 맞춰 나가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방향성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금리 인상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금리 인하는 언제쯤 가능할까라고 계속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금통위 발표로 조금씩 윤곽은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창용 총재는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총재의 발언에서 최종 금리에 도달한 이후에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면 금리 인하를 염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금통위 본회의에서 대다수의 금통위원들이 3.5%를 최종 금리로 보고 있다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대다수의 의견에 빗대어서 이창용 총재가 최종 금리에 대한 현재 분위기를 전달해 주었었는데요. 지금이 3.25%가 됐으니까 앞으로 0.25% 베이비 스텝이 남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한은에서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2%대는 아직 한참 남아있는 상태라서 당장의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 총재의 발언에서 최종 금리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실거주자든 투자자든 언제까지도 오를지도 모르는 이 금리의 수개월째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금리가 만약 3.5%로 딱 정해지게 된다면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 금리에서 더 이상은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그 금리를 안고서라도 운영이 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시장이 지금보다는 조금이나마 활성화를 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임장도 많이 가고 전화도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거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매매뿐일까요? 아닙니다. 전세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매매 거래가 당최 안 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전세로, 낮은 반전세로 또는 월세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임차 물량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었죠. 이런 거래 절벽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경색이 되게 된다면 분명 그것은 우리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종금리가 3.5%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라는 것이고,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이전보다 확실히 거래가 살아나면서 여태껏 완전히 막히고 죽어 있던 상황에 그나마 작은 불씨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